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국민먼저 캠프는 공동선대위원장 육선 조경태 의원과 감사원장을 역임하셨던 최재형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조경태 공동선대위원장님은 22대 국회 최다선이 육선 의원으로서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과 당원께 깊은 신뢰를 받고 계십니다. 최재형 공동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제24대 감사원장과 21대 국회의원 그리고 20대 대통령 선거의 국민의힘 경선 후보를 지내셨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보여주신 뛰어난 능력과 고귀한 인품은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조경태, 최재형 두 공동선대위원장님을 모시게 돼서 후보로 정말 기쁩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님 먼저 원장님. 네, 우선 우리 기자 여러분하고 또 당원 동지 여러분 기다리셨는데 제가 예상보다 길이 좀 막혀서 한 5분 늦었습니다. 우선 처음 만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후보와 이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동훈 후보는 여당의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혼란스럽고 급박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미 우리나라의 정치가 국민들이 기대와는 달리 파탄이 된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는 길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 안에서 그 위기관리 시스템 안에서 법적으로 정립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러한 한동훈 후보의 당시 여당 대표로서의 선택이 매우 어렵고도 힘든 결정이었지만 국민의 상식에 맞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위에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미중 패권전쟁,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전쟁 등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산적한 시기에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는 데 대해서 여당의 일원으로서 진지한 반성을 토대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점에 한동훈 후보와 저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 혼란과 이 탄핵 과정에서 그 눈보라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외쳤던 수많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마음과 저희는 같은 마음이고 또 그분들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입은 그 상처를 우리는 이해하고 보듬고 함께 하나로 모아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나아가서 범보수의 통합 그리고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증오와 분열의 진영 정치를 극복한 통합의 정치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데 한동훈 후보와 저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 한동훈 후보는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구시대의 문을 닫는 마지막 문지기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시대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문을 닫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구시대의 한 축인 이재명 후보가
퇴장되고 개헌을 통해 구스데이 체제를 닫고 제7공화국의 새로운 체제를 열게 됩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러한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시대의 문을 닫는 마지막 문지기가 되고자 하는 한동훈 후보를 도와 새 시대가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드는 이유는 성남위에서는 기자회견을 할 때는 마이크를 들어도 된다지만 혹시나 이게 유권해석에 또 이게 가능성에서 이게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한동훈 캠프는 법을 잘 지키는 또 모범적으로 하는 그런 캠프라는 것을 또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된 원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숙명처럼 주어진 막중한 이 책무는 한동훈이라는 새롭고 단호하고 강한 지도자, 따뜻한 젊은 지도자를 도와 헌법 수호, 법치주의, 국정안정, 민생을 지켜 대한민국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서서 한동훈과 함께 합니다. 한동훈과 함께 국가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말을 거부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한동훈과 함께 변화와 혁신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동훈은 약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소외된 사람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힘든 삶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원합니다. 한동훈과 함께 세대와 지역, 성별의 벽을 낮춥니다. 우리는 갈라진 마음을 다시 빚겠습니다. 편을 가르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오직 통합하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한동훈과 함께 따뜻한 도수,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젊은 지도자, 강한 지도자, 따뜻한 지도자 한동훈을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어 빼앗긴 보수 정신을 되찾고 대한국민이 최종 승리하는 데 저의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형, 조경태 두 공동선대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들어서 해. 이상으로 인선 내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면 이 백부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캠프의 모든 분들이 다 오신 건 아니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오늘 의정 활동 때문에 상임위 등 의정 활동 때문에 상당수가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국민 먼저 캠프는 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대통령이 만류해서 보류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어떻게 보시는지.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갑시다.
하는데 그 정책 공약하시게 된 계정이랑 청년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제가 처음에 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주택에 대한 문턱을 낮추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구체적인 일환입니다. LTV 문제는 필요합니다. LTV 자체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주택에 관한 정책에서 나중에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청년에게 그 규제는 저희 같은 이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주택을 취득하는데 너무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새로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오히려 불공평하게 작동되는 것이죠. 저는 그 정책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단지 LTV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주택 정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정책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비전에 대한 2탄, 3탄, 4탄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수가 이기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해야 되고 유능해야 합니다. 그게 보수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것이고 저희가 진짜 보수입니다. 어제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거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의 대선 개입 아니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민주당이 이야기할 것은 과연 왜 그렇게 많은 통계 조작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계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실적과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걸 주가 조작하듯이 조작했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반성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구질구질한 소리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엄을 막고 이제 탄핵에 찬성했다는 걸 불성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계시는데 경선 경쟁력은 좀 부담이 없으신가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보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나오는 거기에서도 제가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기는 후보가 누구고 왜 이겨야 하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집중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그리고 계엄으로 치르게 된 선거입니다. 계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사실상 계엄은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계엄을 옹호한 사람들에게 국민들께서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의 비중이 전 국민을 기준으로 하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계엄의 바다를 당당하고 정면으로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의 길이 있죠.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팀이 바로 우리입니다. 혹시 그걸 할 수 있는 다른 팀이나 다른 후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많이들 계시잖아요. 물어봐 주십시오. 그걸 진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다른 분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대응할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여기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18명의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서 계엄을 막은 정당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그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계엄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이번 선거의 승리는 없습니다.
딱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딱 한 분만. 민주당을 비롯한 무국혁신당 5당이 민주당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을 비롯한 무국혁신 등 약 5당이 무속단체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논의 중입니다. 예비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석은 몇 석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그런 일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룰을 정하고 그걸 국민에게 강요하는 길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얘기에 제가 지금 우리가 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을 막는데 우리가 나서야 할 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국민 먼저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